여러분, 한때는 그저 남들을 따라가는 기술 추격자로만 여겨졌던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AI 혁명의 한복판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메모리 거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귀환, 그 뒤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올해 들어서면 주가가 무려 68%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자그마치 580%에 달할 걸로 보인대요. 이건 뭐 폭발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고작 8배에 불과합니다. 보통 이런 성장주들 수십 배에서 거래되는 거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엄청난 성장, 근데 평가는 낮다. 이 미스테리한 숫자들 뒤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마이크론의 진짜 힘이 뭔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체질, 그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말 그대로 거인의 귀환이라고 부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변화의 핵심을 딱 담고 있는데요. 과거의 마이크론이 선도주자를 부지런히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였다면 이제는 SK 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 혁신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뛰는 게 아니라 AI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든 힘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마이크론의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5가지 핵심 이유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강세로는 크게 기술, 실적, 그리고 시장, 이 3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HBM4라는 압도적인 기술력, 이걸 숫자로 증명하는 역대급 실적, 식을 줄 모르는 구조적인 AI 수요, 여기에 주문이 꽉 찼다는 놀라운 가시성,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지원까지. 자, 첫 번째 기술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력은 바로 HBM4입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칩, 그 베라 루빈 플랫폼 같은 괴물급 AI 하드웨어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말하자면 심장 같은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바로 이 HBM4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게 마이크론의 기술력을 그냥 딱 보여주는 건데요. 대역폭이 2.3배 높다는 건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속도로가 2배 이상 뻥 뚫렸다는 얘기고요. 전력 효율이 20% 좋아졌다는 건 전기세는 덜 내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게 곧 돈이거든요. 두 번째, 이런 기술력은 당연히 엄청난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을 19%나 뛰어넘는 매출은 물론이고요. 총 이익률 보세요. 작년에 36.8%였는데 올해는 74.4%로 거의 수직 상승을 했어요. 순이익은 9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건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시장을 거의 박살낸 수준이죠. 세 번째는 수요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시장이 경기를 많이 탔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근데 이제 AI 시대의 수요는 그런 주기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를 쓰듯 이제 AI 인프라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된 거죠.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모든 AI 칩에 들어가는 HBM 수요는 마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요. 바로 가시성입니다. 2026년까지 만들 HBM은 이미 다 팔렸대요. 완판입니다. 심지어 지금 2027년 주문까지 받고 있답니다. 원래 메모리 산업이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든 곳이었는데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 때문에 마이크론을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매치 법안 같은 미국의 정책들이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하면서 마이크론의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정책이라는 해자가 생긴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그냥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날 것 같네요. 2026년 예상 매출 무려 1,09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87% 성장. 회사가 얼마나 미친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 그냥 눈에 보이죠? 월가의 분위기도 아주 뜨겁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중에 88.6%, 거의 10명 중 9명은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534달러, 잘 되면 600달러 이상도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저 PEG 비율 0.26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률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1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0.26이다? 이건 이 폭발적인 성장에 비하면 주가가 아직도 쌀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반대편 목소리도 꼭 들어봐야 합니다. 이제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를 리스크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가 딱 강세론과 약세론의 쌍음터를 보여주는데요. 강세론자들이 이건 구조적 변화다 외칠 때 약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AI 붐도 언젠간 꺼지겠지.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독점은 무슨. 그리고 가장 뼈아픈 지적은 이거죠. 메모리 산업은 원래 사이클 타는 거잖아. 이번이라고 다를까? 여기에 연초부터 68%나 올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마이크론의 진짜 미래를 알 수 있을지 핵심 변수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마이크론의 운명은 이 로드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장 2026년 6월에 나올 3분기 실적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HBM4를 진짜로 양산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주식 분할 같은 이벤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마이크론의 지금 이 모습이 거대한 구조적 성장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화려하지만 짧게 끝날 사이클의 정점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 오늘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